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무관건강 교육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관건강 교육을 들으시고 앞으로의 습관을 잘 챙기셔서 무관건강에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의 5차예요. 저희 PPT에 넣은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큐스캔과 회전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연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오니 수업을 잘 듣고 시연에 따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케일링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치과 스케일링을 왜 해야 할까요?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앞서 먼저 치태랑 치석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치태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이 뭉쳐서 만들어진 부드럽고 끈적한 막인데요. 요거는 칫솔질이나 치실질로도 쉽게 제거가 가능해요. 여러분의 손톱으로 치아에 표면 살짝 긁어보면 흰색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치태예요. 그리고 이 치태가 단단하게 모여서 단단해진 것이 치석인데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석은 전문적인 치석제,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치태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치은염이나 충치가 생길 수 있고 치석이 잇몸 주위에 많이 껴있으면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충치, 치주염, 치은염, 구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후식증은 쉽게 말하면 충치입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가장 돈을 많이 들이기도 하는 흔한 질환이죠. 충치, 치아후식증은 시림이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구취를 유발하면 검은 점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아후식증을 방치하면 비행 시에 압력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해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후식증을 발견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치태가 쌓이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이 있고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를 전공하시는 여러분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구취 같은 것들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오늘은 큐스캔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내 입안에 있는 세균을 관찰을 할 건데요. 혹시 이 기계를 본 적 있으신가요? 큐스캔이라는 기계는 푸른 가시광선 영역의 빛으로 구강 내 세균을 붉은색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기계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입안의 세균을 붉은색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먼저 간단히 사용하고 알려드리고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여기 까만 색깔 후드가 아닌 쪽을 이쪽으로 가지고 왼쪽 귀에 전원 위에서 왼쪽에 전원을 누르면 빛이 들어와요. 근데 이 빛을 눈에 바로 쬐면은 잔상이 나고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눈에 쬐지 말고 입가에 댄 후에 빛을 켜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울 보시면은 이제 입안 세균들이 치태랑 치석이 붉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한 번은 나라에서 보험 적용해서 치과 스케일링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미백에 관심 많으시죠? 맑고 치아는 친근함과 신뢰감을 주면서 청결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백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문가 미백이에요. 전문가 미백은 치과에서 하는 미백 방법으로 고농도의 미백제를 치아에 붓고 한 다음에 특수 광선을 쬐는 방식이에요. 1회에서 3회 정도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일반 미백이에요. 일반 미백은 전문가 미백이랑 다르게 치과에서 내 치아에 넣는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 미백제를 도포하고 집에서 본인이 하는 방식인데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가정에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미백이에요. 이 미백은 전문가 미백이랑 다르게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미백 방법인데 혹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미백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미백은 고농도의 미백제가 아니고 저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의 형태가 있고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그냥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미백제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백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미네이트와 다르게 이 미백 방법은 치아를 깎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 없이 미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미백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치아 관색을 개선함으로써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점도 알아볼게요. 먼저 치아 밀감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미백을 하다 보면 이 치아의 껍질층인 범랑질층이라고 치아의 맨 껍데기층을 깎을 수가 있어요. 약화시킬 수 있어서 이가 시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균이랑 미백도 문제인데요. 전문가 미백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직접 하는 일반 미백이나 생활 미백은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미백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불균이랑에 우퉁불퉁하게 미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나 잇몸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비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백을 하다 보면 치아의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색이 잘 배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색으로 콜라나 와인, 담배 등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미백 후에는 일시적으로 이가 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은 24시간 동안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가 너무 미백제가 잇몸에 닿았을 경우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에는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식약처에서 꼭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미백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미네이트라는 시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라미네이트는 미관상의 목적으로 앞니의 표면을 최소한으로 확대해서 기호부를 접착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변이나 변색된 치아, 벌어진 치아와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런한 치아로 바꿔주고 미백의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치아 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두 시술은 모두 치아의 기능을 개선하고 미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하는 시술이에요. 근데 라미네이트는 기존 치아에다가 치아의 모양이나 색상을 개선하는 심미 치료이고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하거나 인공치아를 심는 기능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기존 치아의 심미를 위해서 하는 시술이고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치료하는 기능적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심미와 기능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라미네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라미네이트의 장점 첫 번째는 치아의 대부분을 감아내는 기존 보철물들과 달리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손상이 적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건전한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도자기 같은 재질이라서 자연감이나 투명감이 좋아요. 그래서 라미네이트는 자연 치아처럼 예쁘고 티 안 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라미네이트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개개인의 치아의 특성이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술하게 되면 오히려 과도한 치아 삭제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나 이시림과 같은 부작용도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라미네이트는 앞니에 많이 시술을 하는데 앞니는 크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어지는 시술이고 또 네 번째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접착제가 벌어져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거기에 세균이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들었던 미백의 장단점과 또 라미네이트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라미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포셀린이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해요. 포셀린 같은 경우에는 제형 치아처럼 맑고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서와 같이 치아가 별로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셀린보다는 세라믹이라는 조금 더 단단한 재료로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다음으로는 라미네이트 추천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예요. 치아 사이가 벌어졌을 때는 치간의 음식물이 낄 뿐만 아니라 발음하실 때 소리가 세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니가 깨져 있는 경우예요. 앞니가 깨져 있을 때는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심리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하게 되시면 웃는 모습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치아 착색과 변색 같은 경우예요. 약한 치아와 착색 변색은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너무 심한 치아의 착색과 변색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로 치아의 표면을 약간 삭제해서 붙이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외소치와 기형치아 같이 크기가 각각 다른 치아들은 라미네이트를 부착하여 치아의 크기가 올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라미네이트의 주의사항이에요. 라미네이트의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술 초기에는 치아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시리거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색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돼요. 커피나 와인 같이 색소가 많은 음식은 치아 라미네이트의 착색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시술 후 2주에서 3주 동안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치아 표면에 라미네이트가 완전히 접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딱딱한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치아 라미네이트가 파절이 되실 수 있고 또 이 2, 3주 이후에도 앞니로 사과를 베어먹거나 등갈비를 뜯어먹게 되시면 라미네이트가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앞니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시술 후 3, 4주간 이시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는 치아 표면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시릴 수 있으시며 정상적이고 너무 시리시다 싶으면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번째로 구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심리적 문제가 있고요. 네, 불규칙한 치열로 인한 잘못된 발음을 개선할 수 있고 음식물이 쉽게 끼는 치아 건강과 충치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치아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의 종류에도 또 여러 가지 교정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언급해드릴게요. 아까 큐스팅 할 때 봤는데 교정을 하고 계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정할 때 많이 보시는 방식이 고정식 교정 방법인데 치아의 철사, 브라켓을 잘 조정하는 방법이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비교적 빠르고 효과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들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중요한데 철사가 이빨 치아에 붙어있기 때문에 잘 보이고 브라켓에 입술이 뜯기거나 상처가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 되게 많이 선호하는 교정 방법 같아요. 이거는 이제 투명 교정 방법인데 자신 치아를 옮겨서 자신의 치아에 맞는 특수 장치를 제작해서 끼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른 교정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습니다. 다만 요새 병원에서 홍보랑 광고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옛날보다는 단가가 많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끼고 다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 교정은 다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내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필요한 부분만 또 따로 앞니 부분만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다닌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단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교정할 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치아 교정 시 주의할 점인데요. 아무래도 본인의 치아 외 다른 장치를 입에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브라켓 사이사이에 되게 팽이버섯을 먹거나 김치를 먹을 때 사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서 관리가 중요하고요. 부가적인 용품이라고 하면 치실이나 치간칫솔, 워터픽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고정식 교정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치간칫솔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거 외에도 치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치과를 방문을 정기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치과 방문을 귀찮다고 미루게 되실 경우에는 교정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귀찮다고 안 가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셔야 하고 마이크나 사탕 같은 딱딱하거나 끈적한 음식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브라켓으로 착색이 되시거든요. 카레나 와인이나 커피 같은 음식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공간을 많이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보니까 발음의 변화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발음을 인지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발치 교정은 심한 물출이나 격리 등이 있을 경우 치아를 빼고 공간을 확보한 후에 이동시키는 교정 방법이에요. 이때 치아를 뺄 자리에 공간이 남아서 외관 상기가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발치 교정은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발치 교정은 치아 계열이 가볍거나 공간이 충분한 경우에 사용하는 교정 방법인데 이 교정은 발치 교정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교정이 가능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비발치 교정은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부분 교정은 앞니만 교정하는 경우 사용을 하는데 빠르게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전체적인 교합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 교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두시면 되고 이 유지장치는 치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고 나서 치아를 교정 후 그 치아 계열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장치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교정하시려면 치과 가서 진단하고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교정을 언제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학 입학 후 1, 2학년 시기가 가장 적절해요. 대학 입학 직후에는 교정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때가 시간이 충분해서 부담이 적고 3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정이 가능한데 이때는 최소한 늦어도 이 시기에는 교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시기에 비수기한이 놓치거나 그러셨으면 4학년 때 하셔도 되는데 교정 시간이 부족해서 부분 교정이나 앞니와 심리적인 부분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학 입학 후 1, 2학년 지금 시기가 가장 교정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면 좋습니다. 다음 회전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앞에 칫솔이 놓여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회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시험하고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혹시 칫솔질을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이렇게요. 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교육을 여기서 마무리.